입찰하기가 좀 무섭지 않나요? 일단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망설이거든요. 한번 해보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파트 단기 매도 클래스에서 올해 총 3건을 낙찰받고 현재 매도 중이신 기남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랜 태권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5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당근자판기 수강생 윤기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기남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태권도하고 15년이면 진짜 꽤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체육관 사범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시드가 좀 없어서 체육관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오래된 한 건 아닙니다. 제 나이 치고는. 원래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 많이 하셨었나요? 예전에 아파트를 키를 주고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불장일 때 그게 좀 오르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좀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경매라는 부분도 좀 관심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그 불장일 때 관심 많이 가지면서 돈 많이 버셨겠네요? 돈 벌긴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올라서 오, 벌긴 다행이다. 해서 예, 그거 이제 매도하고 그걸로 시드로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산을 투자한 게 있어서 사실은 지금 저한테 좀 아픈 손가락인데 그때 당시에 그냥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덜컥 한 4개 정도를 샀는데 그게 이제 많이 물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여차여차해서 좀 이렇게 임차인을 맞추게 돼서 오, 다행이에요. 네네 그나마 이제 숨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남님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파트에서 번 걸 지산으로 다 까먹었다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슈를 넘어서서 문제나 리스크가 생기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웠지? 다음번에 같은 실수하지 말자. 사실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직접 공부해서 확신 있는 투자가 아니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좀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느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당근자판기 선생님 옆에 계셔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거의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다행이네요. 임차가 맞춰져가지고. 근데 일반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매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판단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하지만 경매는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잘 진입을 못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때 저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실천으로 이어지진 못했고 당근자판기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이분이면 그래도 저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또 최근에 이 얘기 들었어요. 실제 거주하고 계시던 집을 이제 제대로 전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매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시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주택수도 마찬가지지만 1억 미만 아파트 위주로 보다가 일단은 계속 제가 이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저희 첫 집이라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집을 팔아서라도 제가 이제 나이 더 들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수입을 좀 얻고 싶어서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주택 수나 담보대출 받았던 게 만약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게 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실 매매 사업자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기남님은 한두 번 해보시고 총 지금까지 4건의 매매를 하신 거거든요. 해보시고 나서 아 요거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실거주 집까지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안 나올 나이긴 한데 하루는 이제 저녁 먹고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제 재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둘째 아들놈 같은 경우는 저희 집 망하는 거냐고. 네. 그치. 갑자기 이사 가고. 네, 저희 집 망하는 거냐고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아빠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랑 많이 얘기하거든요. 고생이랑 힘든 거는 바깥에 사실 다 하고 안에서 티 안 내고 애들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컸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티를 팍팍 내고 항상 얘기하는 편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의 노력과 엄마 아빠의 고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집을 매도하는 과정이나 우리 집 재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도 놀랬지만 현 상황을 파악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또 찐팬이기도 하고 지금 외도민 수업도 듣고 있거든요. 숙소도 운영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뭐 반대하는
반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분이 사실 반대해가지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그래도 진짜 다행이네요. 선생님 워낙 찐팬이에요. 근데 저 만났나요? 만났어도 아마 티내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 만나면 좀 티 좀 내라. 저도 궁금해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귀엽게 생긴 분 손을 잡고 혹시 기남님 부인이세요? 물어보면 되나요? 네. 네. 당근 사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고 그렇게 쉽게 막 팔아버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 팔고 건물 투자까지 결심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다음 넥스트로 가려면 시드가 더 필요했었는데 나올 때는 없었고 그럼 결국엔 그냥 깔고 앉아있는 집을 팔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집이라는 게 사실은 팔 때는 아깝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건물을 먼저 하고 더 좋은 집은 공매로 낙찰 받아서 입주하면 되니까요. 걱정 없습니다. 근데 자영업 하시고 잘 운영도 되시는데 어떤 연유로 매매사업자로 전업까지 고민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점점점 아이들도 줄어가고 있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들이 유치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태권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하고 싶어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쪽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면 사실 이제 바깥에를 보는 걸 두려워하거나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별로 가족분들 관심이 없으셨는데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개 매도하신 거 보고서 가족분께서 같이 하시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희 매형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으셨는데 제가 하는 거 보시더니 좀 하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셔서 당근자판기 선생님이 수강을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지방을 따 보니까 입찰 여행처럼 이렇게 여행도 갔다 오고 수리할 때도 같이 해서 저희 매형은 뭐 청소하시고 수리 같은 건 제가 하고 네, 이렇게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 좋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돈 버는 걸 보여주면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니까 내가 먼저 실행하셔서 성공의 경험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안 받으셔도 돼요? 네, 매형이에요. 아, 매요. 당근 우리 기남님은 경매 말고 공매로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올해만 몇 개 받으셨죠? 올해는 2개 받았고요. 작년에 하나 받았고 사택으로 나왔던 공매인데 그게 이제 물건이 팔리는 걸 보고 금매가 그 공매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서 조사한 김에 금매로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경매인가요? 공매인가요? 공매입니다.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2억에 받았습니다.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2억 3,500에.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원래 순수익은 한 2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주택수 계산을 못 해가지고 취득소득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1% 보고 들어갔는데 8.8%가 나왔기 때문에 순수익은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2천만 원 이상 매도 차익이 나면서 취득세 중과를 막고도 1,000만 원 순수익이 남아서 진짜 대단하시다. 하늘이 계속 기남 씨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당근자판기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매도하신 금매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에 매매하신 거예요? 9,900에 나왔던 거 좀 깎아서 9,700에 샀고요. 1억 2,500? 그러면 여기 순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것도 수리를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일단 올 수리는 다 했는데요. 순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파트 2개 팔아서 2천만 원? 그렇게 큰 돈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얘기 안 들으세요? 수익이 많던 적던 일단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작다고 생각 안 하고요. 감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그리고 길면 한 3달 정도 걸려야지 매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달 만에 1,000만 원 얻은 거면 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당근 최근에 외도민 운영하고 계신 숙소에서 좀 재밌는 이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임대인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구청에서 건물이 철거돼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에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그렇게 내보낸 적이 없다. 왜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임대인분이? 제 생각에는 저희를 명도하고 깨끗한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낙찰받고 명도만 하다가 최근에 명도를 당하셨네요. 좀
좀 명도 좀 당해보고 싶어서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받을 돈 좀 받고 나가고 그치. 싶습니다. 이사비 받아야지. 네. 임대인 할아버지 약간 저 같은 코칭해 주시는 분이 없나 봐요. 왜냐면 거짓말이 어설프잖아요. 건축가 전화 한 번 해보면 다 할 것을.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게 매도하려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이사비 협상이 들어갈 텐데 너무 사람 빈정상하게 하는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명도만 하다가 명도 당하니까 어땠어요? 당할 때 기분이 어떨까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 좀 역으로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이사비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근 우리 매주 주말마다 입찰할 거 보고서 미팅 하잖아요. 네. 근데 기남 씨는 대부분 이제 뭐 했다 안 했다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남님은 진짜 빠지지 않고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죠? 보고서가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지만 이게 쓰다 보면은 보던 거랑 다르게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고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제일 장점은 그냥 성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20번 떨어지고 낙찰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낙찰받기도 하는데 기남님은 몇 번 만에 낙찰되신 거예요? 작년에 중급반부터 시작을 해서 2달 만에 첫 번째 낙찰을 받았었고요. 그때도 공매로 처음 낙찰을 받았는데 샤시가 없는 집이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낙찰이 됐다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서로 좋아가지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고요. 금액 차이도 2등이랑 10,000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던 거라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사실 샤시가 없으면 입찰하기가 좀 무섭지 않나요? 근데 살면서 수리를 경험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일단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이 정도 썩은 집을 낙찰받아서 해결하면 다른 집들이야 뭐 손쉽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낙찰 받기 전부터 해서 인테리어 열어보는 것에 대해 전화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격을 파악했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입찰하게 됐었습니다. 그거 매도 차이가 얼마나 남았죠? 올수리 다 하고 꼭대기층이라서 사실은 잘 안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수리 하던 중에 신혼부부가 저희 공사하는 거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든다고 바로 계약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700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8,760만 원 정도 했던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1억 1,500에 나갔어요. 1억 1,500. 네. 수리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간지 기억나세요? 수리비가 한 1,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익이 한 700만 원 정도 남는 물건이네요. 근데 그게 딱 첫 번째 물건이었는데 그거 딱 팔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선생님께 모르는 건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팔고 나서는 아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뭐 계속 하게 됐고요. 계속 평생 태권도만 하다가 경험 안 해봤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재밌고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재밌지만. 그러니까 저 당근 잡한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낙찰 받아 보겠어. 낙찰 받았네? 그럼 수리하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보겠어. 팔렸네? 거짓말 아니네. 약간 이런 건가요? 아, 정확하십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카톡방에서 기남씨가 이랬어요. 이게 되네요. 네. 이렇게 쓰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되네요. 사실 수리할 때 몇 천만 원 돈을 쓰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팔렸을 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스릴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느낌이면 7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약간 중독되면은 한 번에 가가지고 여러 개 낙찰받아서 쌓아놓고 파는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당근 그러면 투자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어요? 매 순간순간 기억에 남는데요. 낙찰 받게 되면 당자님도 마찬가지지만 동기님들도 다들 축하해 주시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를 때마다 바로바로 피드백 해 주셔가지고 매매하고 났을 때 계약서 쓰고 났을 때 그때 뭐 이런 성취감 같은 것들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성취감. 역시 이제 운동을 하시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신가 봐요. 못했던 건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인데 이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면 기남님 이렇게 자영업도 하시고 지산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외도민도 하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경매, 공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절실함입니다. 태권도라는 직업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아이들도 좀 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사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제가 어떻게 좀 변할지 그런 것도 좀 기대되고 있고요. 공매 위주로 낙찰 받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오후에 시작을 하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11시 정도부터 해서 입찰하고 결과 발표되면 12시, 1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평일이기 때문에 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는 공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공매가 저한테는 직업 특성상 훨씬 더 잘 맞겠다 싶어서
해서 공매로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갔다가 와가지고 하면 일이 늦어지신다고 도저히 경매 입찰할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매로 해보세요 했는데 정말 공매 입찰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낙찰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왜냐면 공매는 강제집행이 경매처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명도에서 잘 못 푸는 경우에는 민사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잘 해결하셔가지고 매도까지 하신 거 보니까 공매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공매의 왕자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낙찰받으시면 저희가 공매의 황제님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꼭 공매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근. 그러면 혹시 기남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안에 다가구 낙찰 받아서 거기다 외도민 세팅하는 게 당긴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단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모텔로 갈아타서 선생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다가구 낙찰 받아서 외도미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요건이 괜찮은 물건을 제대로 잘 받으셨다면 추후에 호스텔 변경까지 하고 그래서 괜찮은 매도 차익을 남기시고 그 금액을 키워가지고 서울로 와서 모텔 매입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로드맵이잖아요. 네,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네, 화이팅! 제가 왜 버립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경매 공부하고 싶어도 경매 자체에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강의는 듣지만 실제로 하기까지는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매를 해보시니까 어떻게 변하셨어요? 경매라는 게 사실 뭐 TV에서 빨간 딱지 붙이고 뭐 불쌍한 주인공들 길바닥에 내앉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경매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좀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경매라는 건 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마음만 좀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장면이 끌어내는 장면 뭐 되게 안 좋은 장면인데 사실 경매는 돈을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낙찰받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시키는 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경매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시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알아보시는 거를 저는 한번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차가 밀려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여기 오셨대요. 근데 이렇게 먼 데서 오셔가지고 영상까지 출연하기로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일단은 저 작은 경험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공매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동기분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망설이거든요. 한번 해보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데는 사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당근자판기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수강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나 작은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이제 해결 같은 거는 저희들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모두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오늘은 공매의 왕자님, 우리 기남님과 함께 낙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고 앞으로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공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입찰장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계시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의 투자 도구로 이렇게 꼭 배워놓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다가구 또는 모텔을 매입하셔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다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